우선 이 자리에 선 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명상의 열풍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큰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상 열풍에 관한, 명상 혁명에 관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90년대라고 잡은 것은 존 카바진이 처음으로 마사추세츠 과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MBSR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 1990년입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비전적이라 비밀스럽게 전해오는, 이거는 과학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다가 지금에 오면, 지금이란 것은 2015년 아마 이점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임상심리학 또는 임상치료의 이제 메인스트림, 주류가 된 거예요. 주류가 되었다. 이걸 분명히 이제 미국 심리학회나 미국 의학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자, 2014년 American Mindfulness Research Association, 마음챙김 협의회 같은 데 거죠. 저기에서 보고된 걸 보면 그 14년에 학술지에 보고된 마음챙김 연구는 773건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 그 존 카바진이 풀 캐터럽스 리빙이라는 자기의 그 명상책을 이제 새로 이제 그 재판을 찍으면서 새로 썼을 때 그 서문에 소개한 걸 보면 2013년 이미 1000건을 넘었다. 그 양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00건이 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이게 1000건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우리나라에도 마인드풀니스로 박사한 사람이 아마 한 30-40명은 아마 좋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은 2003년 8월 3일자 타임즈 커버 스토리에 나와요. Science of Meditation. 21세기 초기에 2003년 명상은 과학이다. 명상의 과학. 명상은 신비가 아니고 명상은 그냥 뭐 이런 이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렇게 The Science of Meditation. 저게 표제 기사예요. 중간에 이제 있는 거는 2014년 2월자 타임즈 커버 스토리인데 The Mindful Revolution, 마음챙김 혁명, 마음챙김 변혁, 마음챙김의 열풍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게 바로 커버 스토리입니다. 11년 사이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저걸 소개를 좀 한데, 2005년 5월 뉴스위크의 특별호를 우리나라에 번역하는 겁니다. 보면 마음을 챙겨야 건강하다. 마음 챙김이 바로 치유, 건강에 하는 특별호예요. 특별호. 그러니까 타임즈와 뉴스위크가 세계 언론을 대표하는데 이 모두가 20세기 초반부터 마음챙김 열풍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대개 20세기 후반 되면 후기 산업사회가 되면서 치열한 경쟁과 이 광속도로 바뀌는 세상, 이거로 인해 사람들이 소위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 시대는 이게 농업 시대고 모든 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변화해 가던 시대인데,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에 접어들면 모든 게 너무나 빠른 템포로 변화되면서 엄청난 경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이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이 스트레스 관련 질병 환자들이
하나의 그 교과서에 실린, 의학 교과서에 실린 통계를 보면 모든 환자의 병원 오는 1차 환자의 80 내지 90%로 그렇게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이 사람들은 피를 뽑고 사진을 찍어봐야 생물학적으로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데 병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픈 거예요. 이런 환자가 80%예요. 90%예요. 그럼 이거 뭐로 치료합니까? 약으로 치료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바로 착안한 것이 존 카바틴이라서 저 사람은 이제 이 처음에 착안한 사람은 이게 그 여기 relaxation response라고 하는 사람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내과 교수입니다. 심장내과 교수인데 이분이 1975년에 저 책을 쓰게 됐어요. 그 이완 반응이라는 저 책을 쓰게 됐는데 저 책의 스토리는 뭐에서 나오냐면 이 TM이라는 초월 명상. 이 초월 명상은 만트라 명상이에요. 우리가 뭐 간센보살 부르는 것 같은 겁니다. 이건 힌두에서 나온 명상을 의학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저게 75년에서 2000년 사이에 400만 권이 팔아요. 400만 권이. 하버드대 병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건강심리학자가 저기에 관심을 가지. 이 의학의 혁명. 그러면 주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허버트 벤슨을 세인트 소울지어, 의학의 성웅이다. 우리가 뭐 구국의 영웅, 그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웅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학의 성웅이다. 그러니까 명상의 프로그램을 의학에 채택을 해서 전통 서양의학이 못 고치던 병들을 치료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2000년까지는 벤슨의 시대입니다. 허버트 벤슨의 시대입니다. 허버트 벤슨이 그 NIH 미국의 그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연구비를 93%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대체약 연구에. 그만큼 저 세력이 엄청난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넘으면서 대선을 받기 시작한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오른쪽에 폴 캐타럽스 빌리빙, 이 존 카바틴. 저 사람이 이제 저 제목이 온갖 재난적인 삶, 고통의 삶 이렇게 우리를 직역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부처님이 인생 고해다. 삶은 고해야, 삶은 고야 라고 말씀한 그걸 그대로 받아 쓴 겁니다. 그 제목을 두고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이게 책, 그 에디터들이, 출판사 에디터들이, 그래, 아마 제가 안 팔린다. 절대 이 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그걸 했지만은 결국 고심하다가 책 제목을 온갖 재앙 속에 있는 삶,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쓰면서 여기에 그동안 자기가 준비해왔던 MBSR의 기본 프로그램을 저기에다가 옮겨 적었습니다. 자, 스트레스 관련 질병이 병을 찬 환자의 80-90%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온갖 병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특히 제가 주목을 하려는 것은 정신신경계 질병들입니다. 여기 탈진, 뭐 우울증, 뭐 저기 이렇게 했는데 특히 우울이라는 걸 제가 중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심각한 병이 우울증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5년에 나온 WHO 얘기가 우울증과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등이 모든 병의 3분의 1이다. 한국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별로 무슨 약물 중독이다 이런 거 별로 한국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단 말이에요. 10여 년 지나면 이 추세로 가면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모든 질병의 3분의 1이 된다. 이제 우울증 하나만 가지고 모든 질병의 3분의 1이 된다. 자, 이 약물 치료로서는 우울증이 근본 치료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대안이 바로 명상이에요. 마음챙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명상이 갖고 있는 명상의 치료 효과를 뇌과학적으로 밝혀야 된다. 이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뇌과학적으로 크게 많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신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명상이. 효과가 있는데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이걸 밝히면 이게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계가 과학자들이 거기에 화답을 하고 2000년 후에 뇌과학적으로 명상의 효과를 명쾌하게 밝혀나갑니다. 그럼으로써 명상은 이제는 치료이자 과학이자 이런 시대로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게 되죠. 자, 내가 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인의 우울과 자살, OECD 국가별로 자살률을 추계한 건데요. OECD 자살률을 보면 저쪽에 우리 전체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12명이에요. 그런데 한국인은 그 자살률이 25.8명입니다. 이쪽에서 제일 봉소산,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 OECD 평균보다 2배가 더 많아요, 2배가.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줄어진 거예요, 요새. 몇 년 전에 제가 보고는 32명까지 갔어요, 32명. 10만 명에 32명.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런 취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중학생이 막 대구서 떨어져 막 죽고 자살하고 왕따 당해가, 이게 뭐 아파트 막 올라가 떨어져 죽는 게 뭐 남녀 가리지 않고 학생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인류 배우도 죽고 가수도 죽고.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이게? 그래서 흔히 헬조선 이런 말 하죠. 헬조선. 또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병에 순실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순실증 이게 나라냐 뭐 이런 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조적인 말, 이것들이 다 우울증 환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좀 우리가 참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명상이 답이라고 나왔는데 답을 해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 세계가 그런 열풍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쳐다보네, 강 건너 불 보듯이. 의료계가 반응을 합니까? 종교계가 반응합니까? 학교가 반응합니까? 정부가 반응합니까? 누가 이 어렵고 이 중요한 이 문제들을 안고 같이 풀고 같이 공감하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끝없는 탐욕스러운 생각만 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에 내몰입니다. 계속 경쟁에 내몰아요. 1등 하나밖에 없는 게 1등이에요. 1등은 자살 안 합니까? 1등 해봐야 요새 많은 사람이 1등 한 사람들이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행복한 세상입니까? 정말 반성 많이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2015년 미국 심리학회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공식 기관지에 가장 포퓰러한 잡지가 American Psychologist예요. 미국 심리학회 회원이 얼마냐면 20만 명쯤 됩니다. 전 세계에서 회원이 제일 많은 학교 미국 심리학회예요. 거기에 2015년 10월호의 특집호가 바로 When Mindfulness is Therapy, 즉 마음챙김이 치료가 된 시대라고 한 아티클이 게재된 것입니다. 여기에 썼는 사람이 이건 그 하버드 대학의 과학사를 하는 History of Science를 하는 사람 하나하고 에모리 대학의 종교학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과학의 역사를 추적해가는 사람, 그다음 종교의 역사를 추적해가는 사람, 이 아주 객관적인 말이죠. 그 사람이죠. 그 글을 제가 참 열심히 읽어보고 메모해보고
여기서 시사하는 점이 뭘까?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치료의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이제 존 카바튼. 한 5년 전에 우리나라도 왔다 갔습니다. 자, 저분이 1979년 MIT에서 박사를, 분자생물학 박사입니다. 분자생물학. 자기 지도의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분자생물학 박사입니다. 같은 해, 박사학위를 하면 그 해, 유니버시티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유니버시티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세포생물학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게 됐어요. 야, 이때 아마 이 양반이 숭산 스님한테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제가 그 몇 년 후에 86년에 숭산 스님을 미국 보스턴에서 찾아뵙고 여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숭산 스님이 그전에도 제가 좀 알고 있었고, 숭산 스님이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했다는 걸 한국에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동식 선생님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평을 하시고 우리가 숭산 스님이 강연을 듣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의 그 가르침을 받는 하버드 대학, MIT, 또 그다음 보스턴 대학, 여기에 다니는 박사 학생들이 아예 젠 센터에 부부들이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 사는 거예요. 스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스님은 쭉 순회 법회를 하고 다니십니다. 프로비던스 무슨 그다음 예일 있는 그 뉴헤이븐, 보스턴, 뉴욕 이렇게 뉴잉글랜드 지방을 매일 돌아다니시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미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을 키우는 거죠. 그 중에 이 양반도 제자야. 이 양반이 장례 갈 때, 돈카바틴 장례 갈 때 주례를 하신 분이 숭산 스님. 우리 한국 불교가, 선불교를 대표하는 우리 한국 불교가 서양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은 이제 숭산 스님만 배운 건 아니고 또 달리 윗바사나는 스님한테도 배우고, 또 이 양반이 스스로 탐독한 게 자비명상, 티베트 불교, 불이사상이라고 해요. 넌두얼 빙이라고 해요. 거기에 심취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불교를 여러 입장에서 수렴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독특한 치료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교 명상이 만성통증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것은 우리의 attention, 주의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통증 치료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더 자세히 보면 존 카바튼의 질병치유관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적시해 놨는데요. 대부분의 질병은 환자 자신의 마음, 다시 말해 태도나 감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병이. 예? 마음에서. 우리 모든 병은 세균에서 비롯된 걸 알아요. 세균에. 그죠? 그러니까 병원 가면 피폐가 검사하는 겁니다. 뭐 들어앉아 있나. 마음, 즉 태도, 감정, 여기서 비롯된 거다. 이거죠. 이것만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어나는 반응을 불필요한 판단. 우리 좀 한번 아프면 이제 죽을 병이 걸렸다. 불필요한 판단, 해석 막 해적이니까 온갖 병이 막 악화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는 반응을 불필요한 판단과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봐라.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수용을 하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병들이 만성 통증, 그다음 불안, 우울 같은 거다. 근데 이 양반의 효과를 본 거는, 병원에서 효과를 보려면 뭐가 제일 필요한 거냐면 아픈 놈 고치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 아픈 사람이 가면 되니까. 그 나쁜 거 여러 가지 있지만 만성 통증, 이거는 약을 써도 안 되고, 정말 이 골치 아픈 병이 만성 통증이에요. 지금도 통증 클리닉이 있는데 뭐를 고칩니까?
마취제, 국선 마취제 놓고 지절로 나을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느긋하게. 때가 되면 나아요. 절대 죽는 법이거든요. 2년 이상 안 하고 6개월 이내 다 나아요. 자신의 그 질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석, 판단, 절망감, 자기 비판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저절로 낫는 병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치유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자기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치유돼요. 그래서 이 MBSR을 이런 바탕에서 개발해냈다는 것은 부처님의 정신, 부처님의 마음, 수행의 정신 이걸 퍼다 담은 거예요. 담은 거예요. 자기식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를 배운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배운 사람들은 테크닉으로 배우려고 해요. 테크닉으로. 이거는 자기 철학도 없이 이거 좀 배워가지고 환자 이게 치료 한 대 써먹고 돈이나 좀 벌고 야바웃꾼들, 야바웃꾼들. 이게 지금 미국에도 이게 횡행을 하는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횡행을 하는. 이건 수행에서 나온 거예요. 수행. 금기, 자기가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스스로에게 말이죠. 채찍질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을 해야지만 되는 거를 그런 거 없이 그냥 테크닉으로 그리고 아랫마리로 이래 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꾸로 치료가 안 되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90년에 1979년에 시작해가지고 90년까지는 쭉 준비를 해서 90년에 드디어 유니버시티 매사추세츠 메디컬 센터에 MBSR이 채택이 되고 90년대 후반에는 보험에서 공제해 줍니다. 보험에서 우리나라도 MBSR 하면 보험에서 공제를 딱 해주면 많은 사람이 저걸 할 거예요. 이런 걸 앞으로 불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법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를 융성을 시켜야 돼요. 불가꾸의 메시지를 해서 국민들이 건강해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도움을 주고 또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또 이런 그 전문가들을 양산을 해내야 돼요. 치료 전문가들. 스님 자신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막 이 협업을 하면 마음챙김 시대를 우리가 치료의 시대로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경우는 2006년에 미국 심리학회가 이제 받아들여서 이 MBSR이 인지행동 치료의 제3물결이라 새로운 물결이라 인지행동 치료는 정신분석이 사라진 이후에 또 행동수정이라는 게 사라진 이후에 정신치료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인지행동 CBT, Cognitive Behavior Therapy 들어보시죠? 심리하는 사람은 그게 제일이라고 합니다. 또 물론 정신과에서 다 이걸 받아들이고 정신과 의사들도 이걸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뒤집어 놓는 거예요. 새로운 물결로.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메인스트림, 주류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이미 900개 이상의 병원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환자 치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900개. 지금은 얼마만큼인지 카운트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옮겨드리지 못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치료 프로그램이 MBSR이 그 90년에 처음 이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만난 건 93년에 만났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2000년까지는 주로 이제 그 씨를 뿌리는데 굉장히 이제 그 힘이 들었어요. 이것도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개입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MBSR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MBCT, 이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아까 인지행동 치료의 새로운 버전, 새로운 버전. 이게 마음챙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마음챙김 수련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행동 치료, 인지치료. 이건 바로 우울증의 치료, 우울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울증은 너무나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국에서 꽃이 많이 폈어요. 이게 영국, 캐나다, 뭐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MBCT가 붐이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 DBT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요게 정신분열증하고 요 경계에 있는 아주 골치 아픈 치료, 어려운 거예요. 이 치료에 마음 챙김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 Dialectic Behavior Therapy라고 하는 이 변정법적 이제 치료라고 하는 이게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상담에서 채택하는 거죠.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주요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RP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약물 중독이 심각한 우울증도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죠. 중독 심리학. 한국 심리학에도 중독 심리학회가 있거든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물 문제. 내가 약물 안 먹는다 해가지고 나는 별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저 약물 중독 재발 방지 치료, 그게 Mindful Based Relapse Prevention이라고 하는 RP라고 하는 relapse, 새로 재발하는 prevention, 예방하는 저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MBH, 이거는 미술치료, 예술치료 참 많이 들어봤죠. 이게 아트라피라고 하는 거는 감정 표현 치료예요. 쉽게 말하면 감정 표현 치료입니다. 감정을 쌓아두면 병이 생겨요. 아까 존 카바진이 감정과 태도를 바꾸면 병이 저절 치료된다 그랬죠. 근데 특히 한국 문화는 감정을 억압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억압하는. 이게 뭐 참을 일자 100개면 못 읽을 거 없다 그러는데 참을 일자 100개면 정신병 다 걸리고 온갖 병 다 걸려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유경민명에서. 그냥 여자들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일종의 억압령으로 한 거예요. 우리 또 권위주의 사회, 독재 사회 때 바로 모든 걸 이것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참 막 놀러가. 이 우리 문화는 지금 감정을 자유롭게 너무 자유롭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절제해가 표현해. 절제. 조절해서 표현해. 이게 바로 마인드풀니스란 말이에요. 조절해요. 자기 조절이 돼야 되는 거지. 막 표현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분노, 지금 너무 많이 표현하면 분노 장애가 막 생기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욕망 조절 장애, 조절 장애. 주의 집중도 안 돼가 조절 장애, 안 돼가.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이게 바로 이 마인드풀니스의 방법인 것입니다. 조절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술 치료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 치료라고 하는 거. 또 이 MBRE 관계 정진 관계, 부부 관계 너무 안 좋아 지금. 부부 관계뿐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관계 개선을 하는 방법이 Mindful Based Relationship Enhancement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부 치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MBEAT, 이 Mindful Based Eat, 마구잡이 먹어가지고 폭식증 걸리고 안 먹고 거부하고 이런 걸 마음 챙겨 먹게 하는 거. 네,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명상적 다이어트죠. 그 다음 Mindful Based Yoga, 심신치료, 내분비 치료, 이런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Mindful Based Yoga 치료. 자, 열거하려면 끝이 없지만은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임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그런데 이 치료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나 스스로 느끼는 감각, 신수, 신법 생각해봐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감정들,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모두 일어났다가
변화되어 가다가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 이것을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해석 없이 바람만 보고 감각, 감정, 생각이 일어나서 변화되어 가다가 스스로 사라져가 버린다. 무상을 배운 거예요. 다 보면 사라진다. 보면 사라져. 고통도 사라져. 즐거움도 사라져. 고통도 사라져. 이것이 바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게 분노 조절 장애. 화난다고 때려버리는 거냐. 생각도 없이. 또 욕심난다고 바로 훔쳐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 예? 막 해가. 그게 무슨 서울대학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시학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그 욕망 조절 못 해가지고 엉망을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바라보고 있어요. 관찰자적인 자세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개입하지 말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말려들죠. 현상에 안 말려들죠. 그럼 바라보면 뭔가 지혜롭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 섞여 있지 않고 분노도 안 섞여 있고 욕망도 안 섞여 있어요. 관찰자적인 자세로 바라보면 또렷하게 보입니다. 리얼리티로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고 나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일어나는 이 현상, 욕심, 분노 현상입니다. 이거가 그 다음에 내가 그게 반응하는 거, 팍 끌려가는 거, 반응입니다. 이 사이를 쫙 띄워놓습니다.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붙이게. 바로 일어나면 바로 가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무슨 욕심이 일어나면 바로 거침없이 바로 가버려요. 이 지옥구덩이에 빠지는지 몰라요. 불나비처럼.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거를 딱 안 빨려들어가면서 객관적으로 조명을 하고 바라만 보고 있지. 바라만 보고 있지. 이게 지혜입니다. 이 온 우리 뇌 속에서 바라보는 뇌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레귤레이션,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안 빨려가도록. 분노에 안 빨려가고, 욕심에 안 빨려가고, 어리석음에 안 빨려가고. 그게 지혜죠, 지혜. 그렇죠? 이거에 바로 강조하는 게 마음챙김이에요. 이걸 보던 심리학에서는 탈중심화, 중심 같이 붙지 않고 떨어져. 두 개를 떨어가. 이 개념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좀 쉽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신이고, 어떻게 마음챙김이 아픔을 치료하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이제부터 그러면 활용되는 분야. 이건 지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임상에 가는 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 교육 장면에 옮겨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 교육 장면에 옮겨가야 하는 게 우리 앞으로 학생들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애들을 스스로. 이제 경쟁고만 붙이고 서로 간에 이기적인 전쟁하지 말고. 이게 제가 이번 책에 고백서를 썼는데 심리학자의 인생 실험실이라는 멋진 제목을 편집하신 분들이 권해가지고 그걸 했는데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랑 같은 사람이 참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시대에 살면 다 1등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다 1등하고 경쟁에 이겨야 되고 잔인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자만이 사는 줄 알았어요. 지금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조금 더 변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니더라 그게. 그걸 내가 아주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 스스로 서울대학 교수도 버리고 내가 영남대학교 심리학을 창고하면서 그런 거를 애들한테
학생들 여기 제자들도 몇 명 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지 꼭 그 라벨에 뭐 너는 어떤 대학 나오고 뭘 했다 스펙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은 그런 데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거를 찾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실현하는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뭐 에디슨 같은 사람 그 발명가라 그러지만 학교 제대로 하나 했습니까? 링컨 같더니 뭐 국민학교 졸업했어요? 아닌데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그런데 막 매달려가지고 많은 걸 거기다 소모전하고 불신하고 서로 막 밀어내고 이런 우리 삶은 이거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의 시대는 바로 그런 서로 아우르고 공감하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이런 헌신적인 삶 그게 요구되는 삶이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거지 공부 잘해 1등한 사람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래 도대체 지만 알고 남은 모르고 그래서 교육 장면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 타임즈에 보니까 팀 라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하이오주의 하원이었는데 이 양반이 당선되는데 무척 애를 먹은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국회 하려고 지쳐가지고 막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녹초가 돼서 MBSR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교육의 그 변혁을 이렇게 마인드풀 스쿨을 만들게 됩니다. 간단하게 먼저 할게요. 그 군사 작전 분야에 이제 갔어요. 스탠리 할이라고 하는 이 조지타운 대학의 여자 교수가 군인들을 위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군사 작전에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업 장면에 참 구글의 선풍을 일으켰다라는 말 했죠. 마인드풀 이제 무슨 리더십이라는 것도 나오게 됐고 이 세계적인 기업의 혁명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챙김이 선풍을 일으키게 된 것이 질병의 치유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문화, 이 디지털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그 치료의 방법이다. 이제는 명상이 종교 수행으로부터 스트레스 관련 질병의 치료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대중화, 보편화되어 오고 있다. 명상 수련의 효과가 최첨단 과학인 뇌과학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명상이 과학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끝내겠습니다.